안녕하십니까, 마인드오프너입니다. 오늘은 2달 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미스터리 스릴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노매의 기억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 콘텐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표지에 적혀 있는 2020 네이버 공모전 크리에이티브 펀딩 페스티벌 선정작이라는 홍보 문구 때문에 제가 집어들게 됐는데요. 펀딩에 선정되었다는 건 일단 적지 않은 독자들이 이 작품이 가진 재미와 가능성을 공감하고 인정했다는 의미니까요. 출판사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홍보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노매의 기억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 이식과 삭제를 범행을 풀어나가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꽤나 흥미로운 소재와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야기 구성은 살짝 다르지만 읽다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 한정우입니다. 정우는 기억을 삭제, 이식하는 기술을 발명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만들고 노벨상 수상 가능성도 언급되는 뛰어난 과학자죠. 실제로 기억의 삭제와 이식을 자유자재로 할 수만 있다면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죠. 정우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려다가 그날이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화점에 들려서 아내의 선물로 명품 귀걸이를 사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주변을 경계하며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정우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정신을 잃습니다. 나흘 후에 간신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데요. 정우의 앞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19층인 집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하고 또 어린 딸은 얼굴에 청테이프를 감긴 채 발견된 겁니다.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종족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범인은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입했는데 CCTV에 찍힌 사람들 중에는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사람의 경우는 아주 해괴한 상황이죠. 범인이 정우의 뒤통수를 2번이나 갈기고 나서 정우의 아내 윤지수를 몸싸움 끝에 추락사시킨 이유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금고 안에 현금 5천만 원과 2억 원 상당의 폐물이 사라졌는데 재물을 노린 일반 강도의 짓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나도록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정우는 매제인 강력계 영사 이눅의 트라우마를 고치기 위해서 기억을 삭제하고 또 이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눅이 체포한 조폭의 가방에서 아내의 결혼기념일 선물을 샀던 귀걸이를 발견한 겁니다. 기억 이식을 통한 단서 발견의 효과를 확인한 정우는 이눅과 또 학교 동료 수진과 함께 의심이 가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기억 이식을 실시하는데요. 기억 이식으로 얻은 정보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확인하죠. 그 과정에서 조폭, 장무라비, 변호사, 시장 사람들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엄청난 떡밥을 투척하면서 독자들이 진범 찾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작가와의 두뇌 싸움은 더 치열해지죠. 기억의 이식과 삭제라는 흔치 않은 소재가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두 번째 장점은 복잡하면서도 절묘한 구성을 거쳐서 독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을 이루어내는 결말입니다. 사실 반전이라는 게 말은 쉬워도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설득력 있게 이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작가는 정우 주변에 많은 인물들을 용의자로 내세우면서 그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관계를 하나씩 밝혀내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중에 한 명이 연쇄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죠. 추리소설을 많이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주요 용의자로 몰리는 인물이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추리 스릴러 소설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와의 두뇌 싸움을 통해서
진범과 또 범행 트릭을 밝혀내는 건데요. 작가로서 절대 피하고 싶은 상황은 독자가 결말을 보기도 전에 진범의 정체를 밝혀내는 겁니다. 저도 추리 스릴러 소설을 몇백 권씩 읽어서 제법 진범 찾기를 잘하는 편인데 이 작품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떡밥 뿌리는 기술도 좋고 또 캐릭터들을 겹겹이 늘어놓으면서 진범을 제대로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범을 짐작도 못했다는 점에서 추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인 기억이식과 삭제라는 소재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워낙 복잡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능이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서 소재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뇌과학 분야가 부상하면서 신비에 감춰져 있던 뇌의 기능과 역할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간의 기억을 내 마음대로 이식하고 또 삭제하는 설정은 소설이라고 해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기억 이식 과정에서 기억 범위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식과 삭제 대상자들이 별다른 후유증을 겪지 않는 장면을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소설은 미스터리이지 먼 미래를 다룬 SF 장르가 아니기에 이런 점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구심을 잠시 접어들 수만 있다면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구성도 미로를 걷는 것처럼 복잡하면서도 그 안에 많은 숨겨진 재미를 찾을 수 있고요. 심리적인 추리뿐만 아니라 액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진범이 정말로 엉뚱한 인물이라는 것, 진범의 범행 동기와 정체성을 사이코패스들에 관해 알려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미디어로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소설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어떤 식으로 씬이 구성될지 상상이 되거든요. 추측컨대 머지않아서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라건대 추격자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나 또 신세계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 아니면 범죄의 재구성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이 맡아서 영화로 만든다면 개봉 즉시 가서 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권 도입부에 사건 전반에 대한 정우의 기억과 이야기가 묘사가 되는데요. 이 기억에서 묘사하는 상황과 또 2권 말미에 진범이 정우를 때리고 아내를 살해한 장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아내를 위해 사는 귀걸이가 뒤에서는 애인을 위해서 사는 귀걸이로 묘사되는 등 실제 일어난 사건과 또 정우의 기억이 어떻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웠고요.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